네, 안녕하십니까. 헌혈 특약을 통한 실손 손해율 개선 및 ESG 경영 실현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이승준입니다. 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년간 실손 손해액이 약 9조 원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 누수 방지 TF,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이제 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 상승은 피보험자, 특히나 이제 건강체 피보험자에게 크게 손해로 다가올 것이며, 이는 보험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건강체 피보험자의 경우 보험료에 비해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굳이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해지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손해율이 안 좋은 그런 피보험자만 보험에 가입되어 손해율이 더욱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헌혈을 실손의료보험의 특약에 부과한다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보험자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경상의료비 남용 문제를 개선해서 손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회성과 연계 채권과 활용해서 파격적인 ESG를 실현하는 방안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지금부터 헌혈 특약의 기능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결론을 얻게 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더라이팅 기능입니다.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혈압, 질병, 약물, 진료 조건 등을 만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약물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벼운 두통에 많이 사용하는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항생제, 감기약, 그리고 피부병, 여드름약 같은 그런 경상의료에 사용되는 그런 처방을 받게 될 경우에 헌혈을 일정 기간 동안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손해율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요. 동시에 헌혈에서 피를 뽑은 그 혈액 검사에서 BC형 간염, HIV, 간수치 성병 등으로 혈액 사용이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날 경우에 이후에 헌혈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위의 질병과 건강 상태에 대한 검증된 피보험자임을 단증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지속적인 헌혈을 할 경우에 지속적인 건강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헌혈 특약의 기능은 건강 유지 기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헌혈을 하려고 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 유지 기능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메리카 저널 오브 에피데미콜로지라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지속적인 헌혈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33%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을 역추적 해본 결과 자살률이 대비군에 비해서 약 88% 낮았다라는 결론을 통해서 집단 헌혈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서 자살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헌혈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헌혈이 존재되어야 하는데요. 헌혈 청약 시에 해당 헌혈에 대한 헌혈증과 헌혈 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헌혈증을 기부하면 사회공헌 차원의 수혈을 지원할 수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검증된 언더라이팅, 건강 증진, 그리고 경상의료 서비스 남용 문제를 막음으로써 손해율을 관리할 수 있고 보험 시장에 대한 기부를 통해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실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헌혈보험 청약 시 2개월 이내에 헌혈에 참여하고 헌혈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헌혈 증서를 청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2개월은 헌혈 주기가 최소 2개월이기 때문에 2개월 잡고요. 1년에 3회 이상 헌혈에 참여해야 하고 보험금 청구 시에 헌혈 증명서를 함께 첨부함으로써
헌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갱신 시에 3회 이상 헌혈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헌혈 증명서를 송부하면 됩니다. 헌혈증은 최소 3장 이상 모아서 갱신 시 혹은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사에 기부하고, 이렇게 기부된 헌혈증은 헌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보험사 측에서 다시 기부하게 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헌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 갱신 시에 해당 헌혈 특약이 부분 해지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표준 약관에 가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헌혈증을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수혈지원센터에 기부를 해서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사 사회공헌팀을 활용해서 보험사에서 직접적으로 수혈이 필요한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과 기증한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홍보 효과에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 두 방법은 헌혈증을 받고 새로 기부하는데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정헌혈입니다. 보험사 사회공헌팀 등에서 미리 기증자 및 피기증자 및 기증병원을 선정을 해서 피보험자가 헌혈을 하고자 할 때 통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직접적인 헌혈과 수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성과 연계 채권과 활용해서 그 헌혈 특약에 사용되는 행정적인 비용과 사업 비용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았습니다. 먼저 사회성과 연계 채권은 비용이 많이 들고 다루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정부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해결이 필요한 사회 문제를 민간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투자 및 운영을 하게 되고, 외부 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있을 경우 성과 척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채권입니다. 그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미국의 라이커스 섬에서 청소년 재범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가 협력을 해서 이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및 투자를 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 목표했던 결과에 못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애초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회공헌 비용을 이제 해당 정부와 계약을 해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쓴 것이고, 홍보 효과를 통해서 사회성과 연계 채권을 활용해서 이제 공격적인 사회성과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홍보 효과를 더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헌혈 특약을 어떻게 사회성과 연계 채권과 사회성과 연계 채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제정을 사회성과 연계 채권과 활용하는 방안인데, 지금 현재 지속적인 경상의료비 증가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수지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 특약을 통해 경상의료비 지출을 일정 % 이하로 낮출 경우 헌혈 특약에 소요된 투자금과 추가적인 인센티브 그리고 이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혈액수급에 대한 사회성과 연계 채권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혈액수급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수혈을 위해 해외에서 혈액을 수입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와 사회성과 연계 채권을 계약해서 일정 비율 이상으로 혈액수급을 안정화할 경우에 헌혈 특약에 소요된 투자금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계 채권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다소 평가받는 보험시장에서 공격적인 성과 기반 사회 성과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그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슬로건으로 SSS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S는 실손을 통한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세이프가드,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세이브,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쉐어를 딴 약자인데요. 이러한 SSS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약 3,900만 명이 가입된 실손 피보험자들에게 보험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본인 스스로도 보험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다면 보험시장 전반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사회성과 연계채권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를 실손의료보험이 피보험자가 많다는 전국민이라는 점을 활용해서 사회 선순환을 이끌어갈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손의료비가 사실 문제가 되고 헌혈이라는 걸 하게 되면 사실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참 잘 받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기 질문이 있어서 드리는 건데요. 헌혈보험이 이미 출시된 건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메디추 화재에서 그 특약의 형태가 아닌 보험 상품으로 이제 출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뭔가 손해율을 개선시키고 뭔가 하는 것보다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제 뭔가 보험료 할인 효과를 부각한 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12년도 9월에 메디추 화재가 신상품 심의위원회에서 선거협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3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발표하시는 동안 계속 같이 비교하면서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관점에서 실손의료비의 손해를 잡자는 내용은 신상했으니까 그건 저는 달랐는데, 아무래도 메디추 화재에서 나왔던 그 신상품 심의위원회 자료가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서 더 차이를 얻는지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손해율과 일단 저는 사회성과 연계, 채권과 연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은데, 지금 헌혈이라는 부분이 건강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건강과 관련된 국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차별화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